네, 안녕하세요. 시와학원에서 통번역 강의하는 강춘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그 러시아와 중국의 아크틱 코어포레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본문 있는 곳으로 옮겨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북극인데요. 북극에서 그 중국군과 그 러시아군이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워싱턴 그 미국 정부 측에서 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시죠. 해보시면서 저희 이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등 다시 이용할 수 있으십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 간의 이제 협력은 북극 내 위협을 고조시킨다라고 미국 정부가 경고했습니다. 코퍼레이션은 비슷한 단어들 이런 것들과 꼭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협조라고 해서 도울 조자예요. 이게 상대방이 하는 거를 도와주는 겁니다. 코퍼레이션은 원팀에 대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공통적인 노력을 하는 거고요. 협조는 상대방을 돕는 코오디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 쌍방이 그 뮤추얼하게 투웨이로 인터랙티브하게 협조를 하면 공조라고 하고 그걸 정확하게는 mutual coordinatio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음악 쪽에서 협연할 때 묘사를 하는 concerted efforts 공조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협조, 협력 다 되는데, 어, 적국을 도울 때 부역이란 말을 쓰는데 반드시 이 단어로 처리를 합니다. 수년간 그 미국은 군 관계자 및 그 의원들로부터 압박을 받아왔는데, 이들은 더 많은 자원을 그 급속하게 그 진화하고 있는 북극 환경의 그 할애를 하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 영내 그 중국과 러시아 간 협업이 급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그 새로운 그 긴박감이 그 고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surge라는 말이 급증한다라는 얘기죠. 급격하게 증가한다. soar하고 비슷한데요. tube surge는 그런데 어, 그렇게까지 나타내지 않고 그냥 그 증원해서 보낸다라는 의미로 병력 증파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urgency 이거 아주 급하게 돌아가는 거죠. 상황이 그걸 구분해서 비슷한 단어들인데요. 평상시와 같지 않다. 그래서 usual하지 않은 비상. 여기에다 in case 붙이면 유사시가 되고요. medical은 당연히 응급이 되겠죠. 자, exigency는 위급인데 응급과 위급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위급은 아주 위태로우면서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위급. 그리고 급변 사태, contingency 구분해 주시죠. 자, 목요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한 그 연설에서 미 국방부 그 북극 및 글로벌 회복 탄력성 담당 부차관보께서는 중국이 그 점점 더 북극을 한 영역으로서 그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중국의 그 국력 단원 그리고 경제 그 자원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될 요소로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좋지 않은 걸로 그 남의 것을 탐하는 느낌으로 이제 쓰는 말이죠. 아이, 눈독을 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최근 저희 다른 수업에서는 파지티브한 맥락에서 부정적인 맥락이 아니고요. 그렇게 쓰였습니다. 지금 미군이 뭐 이것저것 입체 인쇄를 갖다가 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용도로 심지어는 이제 병영까지도 입체 인쇄를 해서 만들겠다 그런 구상에 대한 지문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미군이 EYES, New Way 새로운 방도를
건설비를 삭감하기 위한 방도로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쓴 말입니다. I. 그래서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갖추셔야 되고요. 자, 이 대필이 앞에 어시스턴트가 있죠. 미국 장관, 세크리터리, 그 밑에 부장관, 데피티, 그 다음에 차관, 언더 세크리터리, 그리고 차관본 쪽, 그 차관보를 보좌하는 부차관보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데퓨티 세크리터리 하면 부장관이라고 한국에는 없는 그런 직제인데요. 부장관이라고 있는데 한국에는 장관, 밑에 차관, 바이스 미니스터, 그리고 차관보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어시스턴트 미니스터하고 그 밑에 데퓨티 미니스터라고 하면 실장이 됩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실장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역에 앞서 렐름이라고 분야라고 있습니다. 분야. 그다음 부문. 경제 쪽에서도 많이 듣는 말이죠. 세부 부문이 있고 이 필드나 에리어 같은 것들이 뭐 우리가 말하는 분야나 영역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종종 하죠. 그런데 이제 필드라는 말은 특히 군에서 야전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단언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금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권위를 주장한다라고 한 걸 한번 제가 퍼와봤는데요. 강력하게 딱 자르듯이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심지어는 형용사로 가면은 중국이 assertive claim을 어떤 섬에 남중국해에 있는 섬에 한다. 그럴 때도 이제 묘사로 쓰일 때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단언적으로 이렇게 기본하다가 부정적일 때는 독단적인까지 해석을 가는 말이거든요. assertive. 그래서 단언이라고 딱 자르는 느낌을 확실하게 내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주장은 많이 모자릅니다. assertion. 자, 이러한 전술한 그 우려사항은 다수의 그 최근 전개된 그 영내 군사 활동으로 인해서 그 증폭되었습니다. 자, 이 수험은 벌 같은 것들이 마구 그 윙 소리를 내면서 몰려다닐 때 쓰는 묘사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게 군사 군용으로 쓸 때 swarming drones 내지 a swarm of drones 이런 문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소형 무인기가 떼지어 몰려다니는 거야. 그럴 때 군집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군집 비행하는. 그런데 그 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면 군집이라는 말까지는 쓰지를 않습니다. 자,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2022년 2월 침공한 그 이래 3년차에 그 다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는 여전히 그 군사 및 그 경제적 그 자원을 이 지역으로 향하게 하는데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중국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인베이전, 침략이라고 북한이 한국을 인베이전 했을 때는 그 당시에 그 선전포고도 없었고 완전 불법이었다라고 해서 그거는 뭐 침략 전쟁이라고 굳어진 지 오랜데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좀 뭐 예를 들어 현재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걸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위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다. 뭐,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국제사회에서도, 러시아 편을 드는 그 국가들도 좀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이 편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국제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가릴 수 없는 경우, 그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인베이전을 그냥 침공이라는 일반적인 군사용어로 해석을 해놓으시는 게 무난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추세고요. 침략까지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침략이라고 확실히 할 때는 영문 문구에도 보면 unlawful invasion 이렇게 쓰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침략 전쟁의 문구로는 war of aggression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자, 2023년 하절기에 러시아와 중국군은 그 합동 훈련을 베링 해협에서 그 실시를 했는데요.
이곳은 그 러시아와 알래스카 반도를 가르는 전략적인 그 수로입니다. 조인트는 합동이라고 육군, 공군, 해군 따위가 서로 다른 군종이 함께 하는 걸 얘기합니다. 연합이라고 있죠. 연합은 한미 연합사 할 때 다른 국가 2개국이 함께 하는 거고요. combined. 다국적일 때는 또 coalition이라는 말을 쓰셔야 합니다. coalition. 이러한 그 합동 공중 훈련과 그 초기 활동을 그 양국 해양 경비대가 펼쳤는데요. 그 일의 이후로 그러면서 그 미 국방부의 그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즉 그 동요를 미 국방부 측의 동요를 가중시켜 왔습니다. 파트롤 기본적으로 파트롤하면 순찰, 초계, 정찰 세 가지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정확 모르시겠으면 순찰이 제일 그 빈도가 높긴 합니다. 그런데 적기 적함 출몰 지역에 항공기나 군함을 동원해서 패트롤을 하면 초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한 건데요. 이게 저희 전에 어떤 지문 다른 해석을 할 때 순찰과 초계라는 말이 동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초계는 이거를 쓰고 그 맥락에서 공중이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상황이 조성돼 있었거든요. 군함이나 군용기 투입된 그런 식의 이제 부초를 그러면 초계를 부초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초계는 다른 말이 별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중순찰이라고 초계와 같이 나오면 이쪽은 또 policing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aerial policing 순찰과 초계를 반드시 구분해 주시고 또 세 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순찰, 초계, 정찰. 실제로 정찰을 써야 되는 지문도 또 최근에 있었는데요. 정찰도 중요합니다. 적국의 동태를 파악하거나 그러는 거죠. 그리고 코스트가드는 해양 경비대가 기본인데요. 이게 그 한국에서는 해경 아시죠? 해경, 해양 경찰. 자, 일본으로 가면 이걸 또 특이하게 해상보안청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순찰과 관련된 어휘들 잠깐 보시죠. 정보, 그 다음, 그 감시, 그 정찰이 스카우팅까지 2개, 그리고 수색, 탐색, 검색. 스카워는 스카워 for something 구조로 쓰는 잘 뒤져 찾는다는 얘기인데 순찰, 초계 정찰 같은 것들의 대체어로 쓰는 그런 미군의 어휘입니다. 자, 그다음 인양이죠. 물에서 건져 올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바닥 정비할 때 쓰는 준설, dredge. 그리고 patrol 방금 얘기 드렸고요. 자, CC4I라고 C4I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앞에 C를 붙이는 거는 이게 C의 카운터라는 대응한다는 의미로 쓰는 그런 의미라는 것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중 간 협업,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